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지역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뚫기 어려운 재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 과연 행복할까요? 실제로 재취업 시장에서 성공한 그런 여성들이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그런 답변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가령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자리를 비웠을 때 미혼 여성이 자기 일 때문에 병원에 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눈치를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20대가 대부분인 그런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여성의 사회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주부들이 더 인정받는 그런 직종도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런 편견들 좀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재취업에 성공한 그런 주부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저희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부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김혜림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드릴 정보가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께 따뜻한 봄바람 같은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봄 기운에 맞춰서 의상도 굉장히 네. 산뜻하게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일부 꿀정보 담당 조영주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자, 슈퍼맘 언니들 도전을 위한 금기어가 3가지 있는데 뭔 줄 아시나요? 바로 만약에, 언젠가, 그리고 아마도라고 합니다. 도전을 위해서 맘먹기까지 이 3가지 단어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각에 제어하는 대로 망설이지만 마시고요. 슈퍼맘 리턴즈가 드리는 꿀정보로 알차게 채워가셔서 또 용기 내셔서 오늘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있어서 오늘 저도 참 든든한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볼 직업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중2병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2병이요? 네. 네. 중2병, 공주병 아니고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한간에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중학생들 무서워서 공격을 못한다는. 네, 그렇죠.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중학생들 무섭다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 네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가 한참 사춘기의 그 최절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세와 반항기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공부와 입시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막한 고민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적성과 소질을 발견해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청소년 진로 코치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제목만 봐도요 꼭 필요한 직업일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진로 코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죠? 네, 요즘 애들을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 설에도 잘 안 오잖아요. 네. 뭐 입시 학원 공부를 가려고. 한다, 학원 간다. 네. 네.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 그런 여유들이 없다 보니까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나라에서도 2016년도에는 중학교에 자율학기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청소년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서 이제 진로 코치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전쟁고와랑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에도 좀 근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 청소년들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게요. 전쟁고와 비슷한 그런 수준이 좀 심각한데요. 네.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중1에서 중2로 넘어가서 중학교 2학년 됐거든요. 중2병에 딱 네, 걸렸네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충격적이네요. 전쟁 고아 수준이라고 하면 그만큼 더 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심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더 이 직업 청소년 진로 코치의 역할과 임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네,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통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학기 중에 학교들이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배정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요즘의 진로 동향과 청소년들의 특징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잘 만들어서 강의를 해주시는 진로 코치 선생님들이 청소년 진로 코치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평소에 진로 관련 이슈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학교 관련해서 뭐 이 학교가 특성화고인지 일반화고인지 특목적 고등학교인지 뭐 중학교인지 뭐 이런 정보를 잘 수집을 하셔서 맞춤형 강의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강의와 학습 활동을 병행해 학생들의 꿈 탐색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단계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업무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부지런한 담임 선생님과 좀 비슷한 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런 청소년 진로 코치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그 사례를 통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요즘은 그렇게 좀 자신감들이 넘치셔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네네. 근데 특히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 대상 강의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알고 계신 어떤 분께서는 이제 자영업을 주로 하셨던 분이셨어요. 휴대폰 판매 좀 하시고 의류 좀 판매하시고 그러다가 네. 출산으로 이제 아이를 낳고 한 5년 정도 일을 쉰 다음에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자영업인데 그건 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교양 있는 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셔서 제가 어떤 일이 교양이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께서 특성화고 상업고등학교 졸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상업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캠프를 연결을 해드렸는데 거의 날개를 다실 정도로 너무 좋아서 하시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시고 계세요. 선생님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주셨네요. 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학력 제한도 많이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뭐 애들이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하지 너무 거창한 분을 막 얘기를 맞아요. 듣기를 부담스러울 수도 싫어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사례를 말씀하신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신나 보이세요. 그 사례자분의 그런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데 모르겠네. 아무래도 옷까지 막 그런 눈높이를 맞춰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청소년들을 예민한 그때를 다루는 것들을 즐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어떨까요? 어떤 소양이 더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면서 그래도 애들 가르치려면은 좀 학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뭐 편견이 있잖아요. 어떤 뭐 내가 학교에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력 조건보다는 인생 경험을 가진 인생 선배의 조언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과거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의 진로 코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주로 요구되는 소양이라면은 진로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동향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지만은 강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 역량도 좀 갖추고 계셔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일 테고요. 그리고 누군가 가르치는 업이기 때문에 뭔가 누구나 다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닐 테고요. 좀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나요?
네, 요즘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사설 교육기관이나 자격과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 국가 공인이 된 자격과정은 없는 상태라서 네. 뭐 제가 서울시를 예로 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는지를 힌트를 좀 드리면은요. 네네. 작년 2014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서울시 내에 204명의 진로 코치가 약 100개 학교에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됐다고 해요. 네네. 이분들의 자격 요건 기준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심리 상담사 자격증, 그리고 MBTI 심리 검사 자격증,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이 자격증을 모두 갖추신 분이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자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일정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을 이제 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사실 실제로 일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요건들 다 갖추고 계신 분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하나 정도씩만 있으면 되면 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제는 우리 슈퍼맘 언니들 자격증 얘기 나오셔도 별 동요 안 되시고 자격증 뭐 필요한 거지 까짓 거 따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렇게 용감한 슈퍼맘 언니들이 청소년 진로 코치가 되시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면 또 어떤 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을 말씀드리면 네. 한국자격관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 코치 지도사 과정이 있어요. 아, 네, 있나요? 이 자격증을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네.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개인 네네. 부담금이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리고 괜찮네요. 과정이 네, 짧아요. 네네. 그래서 한 달 정도 과정을 밟고 오, 나시면은 짧네요. 네. 네, 수료증을 받아서 바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진로 코치 여러분들께서 이런 요건을 갖고 일을 하시고 계시지 않고 있고 네. 뭐 고졸 출신의 진로 코치 여러분들도 너무 많지만 네. 그래도 굳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요런 뭐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어디서 정보를 많이 드리는지 메모를 하실 수 있게 준비해 왔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에듀케이션, KB 에듀 자격증센터, 그리고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격증의 종류도 좀 많이 있는 만큼 나에게 잘 맞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골라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요. 준비도 열심히 한 다음에 정말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 싶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강사 풀에 등록이 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강사 네. 풀이요? 네네. 오. 그러니까 강사 풀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학교에서 교육 그 기관을 직접 연결해서 컨택해서 강사들을 섭외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 풀로 네.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소년 진로 교육을 치면은 굉장히 네네. 많은 업체들이 뜹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뭐 어느 쪽에든 강사 등록할 수 있는 폼이 마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이나 연락처, 교육 과정 수료한 내용, 경력을 이제 요약한 프로필을 좀 등록을 해 주시면은 연락이 오실 것 같고요. 네네. 학교가 어떤 진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교육 업체들을 여러 군데를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강사표를 등록하시거나 주변에 이제 진로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인맥을 좀 활용하셔서 좀 갑자기 공석이 났을 때 네.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네. 보통은 전교생이 같이 듣거나 한 학년이 다 한꺼번에 듣거든요. 학년별로. 네네. 네. 그러면 한 학년에 담임 선생님만 해도 뭐 5분에서 10분 정도 계시니까 네. 같은 과정을 진행할 강사가 뭐 적게는 5분, 많게는 한 20분 한꺼번에 필요하겠네요. 필요하다는 네, 뜻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직은 정말로 니즈가 많고 빨리 등록을 하셔야지 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사 풀의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네. 주셨고요. 네네. 정말 생각할수록 중학생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정말 예민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중2병이란 말이 새길 정도라고 생각하면 특히나 요즘 같은 취업난 사회 속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진로 코치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임도 더 막중하실 것 같고요. 이럴 때를 틈타서 또 훅 들어가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질문 들어갈 텐데요. 뭔가 서두가 길어서 언제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선생님 부담과 이런 틈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예상을 해봤는데 절대 예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수요도 수요지만 교사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제가 항상 그 직업을 선택해서 우리 슈퍼맘을 가지고 올 때,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만큼 보수를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직업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도 또 많이 중요하시니까 시간이 유연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종이 뭘까를 늘 고민하는데 이 청소년 진로 코치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영주 컨설턴트님께서 캐스터님께서 거의 컨설턴트 수준이죠? 그렇죠. 말하는 게.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캐스터님께서 가늠하시기 어려운 것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출강 횟수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시거든요. 프로젝트를 많이 들어가시면은 많이 받으시고 적게 들어가시면 적게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 강사님의 경우에는 뭐 최저 수준이 한 3만 원 정도, 좀 경력이 올라가시면은 거기서 뭐 10만 원 내외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5만 원 선에서 출강비가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을 기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과정 기획에 대한 보수가 별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월에 한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자, 역시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또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또 이 직업의 큰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청소년 진로 코치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보람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 아이 엄마들 아이가 쑥쑥 커가고 뭐 하나 배우는 걸 볼 때마다 보람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조언을 딱 해줬을 때 눈빛이 탁 변한다든지 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힘든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칭찬 받아봤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의 꿈이 피어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육아 경험이나 삶의 경험이 많으신 우리 경단녀 언니들이 정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경단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이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 조절이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진로 과정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끝날 시간을 뭐 벗어난 교육 시간은 만들어지지 않고요. 가끔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캠프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미리 조율할 수 있죠. 이 시간이 된다 안 된다를 가늠할 수 있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 미리 섭외해주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좀 탄력적으로 일하시면서도 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낯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대접받으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방송 통해서 이제 청소년 진로 코치에 대해서 좀 큰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 지금 장점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그런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중2병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청소년들이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거의 뭐 베테랑 강사님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청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얘기를 들을 때 재밌으면 굉장히 집중도가 높지만 재미가 없으면
다 엎드려서 자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극명한 차이가 보이는군요. 네, 완전히 우리가 드라마 보면 선생님 혼자 수업하고 있고 다 엎드려 있는 장면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애들이 너무 피곤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께서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으시면은 이 일을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똑바로 서서 눈 감고 졸더라도 절대 엎드릴 수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엎드려서 자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또 뭐 네. 학원을 1시, 2시까지 다닌다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네네. 이 진정성을 보이는 거에 굉장히 순수하게 반응한다라는 거 예,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구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만한 이유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부닥쳤을 때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선생님께서는요, 네, 요즘 엑소를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엑소요? 네, 그룹이요? 네, 그렇죠. 아, 네네. 아이돌 그룹을 그렇게 공부하시고 뭐 찬열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선생님? 뭐 이러시면서 오시는데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많이 공부하시고 이제 뭐 아침에 들어갈 때랑 점심 드시고 나오셨을 때는 옷도 바꿔서 입으신대요. 왜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변화를 한 거에 대해서 집중도 그렇군요. 높게 발견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새로운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요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외모의 변화를 주면서 주목을 이끌기도 하고 공감대가 높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바쁘겠네요. 이 청소년 진로 코치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여러 가지 장단점 훑어보면서 그 가능성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아직 그래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 거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제도 중에 하나가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그 자율학기제. 네네. 앞서 말씀해 주신 거. 네네. 네네. 예전에는 그 교과 과정에 맞춰서 시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로에 관련한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시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2016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2015년에는 진로에 대한 캠프나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진로에 대한 교육 니즈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강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망은 꾸준히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소년 진로 코치는 뭐 하나의 직업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자신도 이 일을 하면서 사명감과 어떤 뿌듯함, 자긍심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실 슈퍼맘들을 위해서 끝으로 당부의 한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고 학업 스트레스도 너무 심한데 갈 곳이 없잖아요. 네,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께서 이 전문직이면서도 사명감이 필요한 그런 직업 청소년 진로 코치로 일하시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져 나갈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면은 너무 좋은 계기로 그 직장 경력도 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학위나 자격 요건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좀 낮고요. 그러면서도 좀 전문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살펴주신 대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아주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 공인된 그런 시험들 많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 전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 빨리빨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 것 없는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직업이죠. 오늘은 청소년 진로 코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 5대에 주는 채용 정보 조영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속 꿀정보 코너 여성우대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송원상제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송원상제는 장판이나 바닥재 등을 도매하는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거래처 주문 관리와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고졸 이상의 분들 중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고요. 주 6일 근무에 월 13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 연락처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운전 가능하신 분들은 우대 드린다고 하네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남양주 탑플러스 평생교육원에서 공예학원 지도사를 모집합니다. 공예 지도와 상담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요. 대졸 이상의 분들 중 1년 이상의 경력자면 지원 가능하고요. 시급 2만 원 이상,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이곳 역시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요.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서류 전형에 지원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있으신 분 또는 사회봉사 경험자분들은 우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상세히 체크해보시고 지원해보세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동광세무회계사무소에서 회계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 관리와 신고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직무 내용이 좀 더 수월할 것 같네요. 연봉 1,70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2가지를 서류로 준비하셔서요.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서류 전형에 지원되고요. 면접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따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정주 캐스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주 씨가 파이팅을 외친 그 수만큼 많은 여성분들이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성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 저희가 많이 모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만족된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